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의 김호정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물처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무엇이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놨습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서울전화 026676-0321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4분의 답변을 듣는 4인 4색 상담 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되는 방법을 찾아라. 안 되는 이유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는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는 방법을 찾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되는 이유,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순서죠. 4인 4색 상담 노트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거주 목적에도 맞는지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4분과 함께 출연해 주신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4인 4색 상담 노트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주도 하고 미래 가치도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곳은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람 105제곱미터와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현대 1차 103제곱미터인데요. 두 곳 중 전망이 조금 더 좋은 곳은 어디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4분의 전문가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대표 거여현대 1차 매수 의견을 내주셨고요. 조범식 대표와 정창래 대표 거여현대 1차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반대로 황태현 대표는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을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유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대표께서는 거여현대 1차 주변 택지 개발로 입지 변화, 가락, 문정, 거여, 재개발 견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주변 위례 신도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등으로 시세 견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태현 대표 풍납동 동아 한가람은 주변 지역 개발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창래 대표 거여현대 1차 위례 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 수혜와 시세 상승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송파 풍납동과 거여동 아파트 두 곳 중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미래 가치가 네. 어느 곳이 더 좋을지 대표님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동아 한가람도 제가 검색을 해놨고요. 네, 거여현대 1차도 지금 제가 찾아놨어요. 네, 예, 예. 두 곳이 이제 지역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네, 네, 근데 딱 보니까 동아 한가람은 한강변이라는 장점이 참 딱 눈에 딱 들어오고요. 네, 거여현대는 아직은 주변에 그렇게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도시의 끝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위치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두 곳을 지금 검토를 하셔서 어디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향후 투자 목적도 만족할 수 있나 지금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주할 부동산을 거주업 플러스 투자 목적까지 만족할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딱 눈에 보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입지,
그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있는 입지,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동산에 어떤 호재가 작용을 할지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지금 지도상에서 한가람을 딱 보니까 입지는 한가람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입지예요. 그죠? 네. 대신에 한강변이라는 불변의 입지는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저희가 그래서 거기를 좀 네. 선택해서 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이거를 먼저 선택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여현대를 한번 봐볼게요. 자, 거여현대를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부분은 그냥 한가람보다 역하고 조금 접근성이 좋다. 네. 이거 하나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는 입지도 봐야 되지만 호재도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혹시 입지는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의 입지가? 부동산의 변하겠죠. 입지는요, 호재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예. 예, 고정된, 그러니까 물건은 거기 있죠. 그 자리에 있지만 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그 입지가 안 좋았던 곳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좋아진 곳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왜 내가 한가람이 먼저 마음에 들었냐면 한가람은 현재 좋은 입지잖아요. 한강변이라는 그죠? 예. 근데 거여는 그냥 역세권이라는 거 빼고는 조금 뭔가 좀 깨름직한 이런 입지란 말이죠. 네. 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러면 분명히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도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럴 때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지역에 작용되는 호재가 내 입지를 얼마만큼 좋게 바꿔주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영역을 개발 중이라 그걸 네, 또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풍납동에 있는 거는 주변에 개발이라는 호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풍납동 그 입지는 문화재 보존과 좀 관련이 있어요. 옛날 거기가 그 벽지에 토성이 있는 곳이라. 네. 그래서 거기는 개발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 입지를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 거여 지역 이 현대를 딱 오니까 조금 지도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래쪽에 바로 북일해가 지금 조성 중에 있죠. 네. 그리고 위쪽에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 거여마천 뉴타운도 완성이 되고 아래쪽에 북일해가 완성이 되면은 얘네가 이제 입주를 하고 안정화를 갖출 거 아니에요. 주거지로서. 네. 그러면 지금 내 입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도심의 끝이었는데 이제 역세권 중심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입지가. 예. 그럼 지금 현 시점 대비해서 누가 훨씬 더 미래에 이런 조건이 바뀌면은 가치 상승을 더 많이 이뤄낼 확률이 높을까요? 네. 당연히 지금은 외곽지 입지인데 중심지 입지로 바뀌는 곳이 훨씬 더 차익을 많이 누리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사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은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5년 뒤, 10년 뒤에 나한테 훨씬 더 이로운 것을 주는 입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결론 나오셨죠? 네.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여 현대를 들어가시는 게 향후 차익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예. 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여동으로 마음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이제 가시면 조금 아직도 막 공사 현장도 있고 좀 불편하신 점이 좀 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조금만 참으시면 네. 5년, 10년 뒤에는 훨씬 더 나한테 좋은 걸 안겨다 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향후 좀 멀리 봤을 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은 거여 현대다라는 명쾌한 대답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현금은 3억 정도 되고요. 네? 현금 3억 네네. 정도 가지고요. 네. 지금 전세 났다가 2년 후에 거주할 수 있는 곳, 네. 네, 투자도 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청 옆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곳, 2호선 타서 네. 어느 쪽이 서울이나 경기 쪽 좀 추천 좀 좋은데 해주셨으면 하고 아파트 쪽으로요. 네, 여유자금 3억 원을 갖고 계시고 시청역 부근에서 좀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저 시청 쪽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곳이고 네. 이제 2호선이 연결되는 곳이면 아, 어떨까 네네. 하고요.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서울이든 경기도든 좀 긍정적인 곳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받아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시청 근처에서 근무진가 봐요. 예, 아들이요. 지금 아들 주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들의 직장이 시청 근처인데 예. 이왕이면 시청과의 접근성이 좋은 2호선 라인 주변으로 해서 현재 예.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예. 아파트를 좀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전세 났다가 2년 후에 대출이라도 좀 받고 해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볼까 하고요. 네, 자, 지금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대출을 조금 받고 입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무리 괜찮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사실 네. 자금적인 부담이 커져 버리면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놓고 결국 내가 입주를 못하고 계속 세만 나야 돼요. 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사용해야 네. 되는데 그러면 딱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네. 내가 지금 여유자금이 아까 3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안으면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입주를 할 때는 그 전세 3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그죠? 네네. 대출 비율이 40%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3억 전세기를 내줄 때는 50%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나중에 임차인을 못 내보내요, 이게. 그렇죠. 40%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예. 따져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까지 가능하지? 대출을 40% 받았을 때 이거를 예. 따져보시면 예. 그 3억을 60%, 그러니까 나머지가 40% 대출 받은 남은 게 60%잖아요. 예. 60%를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5억짜리 정도가 돼요, 이게. 예. 그렇지,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 네네. 그럼 그 금액 내에서 내가 2호선 라인을 타고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청과 가까운 2호선 주거지역 어디 그러냐면 예.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은 몇 곳이 있어요. 바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뭐 아현이나 부가현 지역, 아니면 예.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왕십리 지역, 예. 뭐 행당동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의외로 가격이 조금 높죠, 그죠? 네, 비싸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아래쪽을 조금 내려오자고요. 아래쪽을 조금 아래 2호선이 서울을 순환하니까. 예.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 강남권이긴 한데 여기는 사실은 너무 고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만만하게 딱 볼 수 있는 곳이 관악구란 말이죠. 네. 관악구하고 이제 대림동 일대인데 네. 사실 이것저것 다 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막 잠깐 사이 머리를 굴려봐도 예. 대안이 마땅히 안 떠올라요. 입주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서울에서 살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미래 가치가 없는 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가격에 예. 맞춰서.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어디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 네네. 조금 환승을 하더라도 예. 시청과의 접근성을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시청과의 접근성을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광명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명, 예. 네, 광명에서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예. 광명 보면 철산역이 있어요. 철산역. 철산역, 예. 예, 철산역에 보면은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기는 해요. 거기 큰 단지가 2개가 있거든요. 남북으로. 예. 근데 거기가 5억 되면은 아파트를 충분히 사요. 예. 근데 그 아파트들이 나중에 이곳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아주 조금 많은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지만 재건축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예. 굉장히 가치 상승도 많이 이루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7호선 타고 저쪽 그 대림역 가면 2호선 타거나 아니면 여기서 7호선 타고 대림역 가서 갈아타면 되겠네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가장 디지털 단지역 가서 1호선 갈아타면은 바로 시청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거주하기 불편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 네. 거주하기 불편하지만 내 네. 보유 자금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집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네. 임차인이 나갈 때 부담 없이 전세를 내보내고 내가 입주해서 한 10년, 15년 거주하다 보면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충분히 가치 상승도 이루고 모든 걸 다 잡으시는 거거든요. 네. 시간적인 투자만 조금 더 하시면 예. 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대표님이요. 제가 하나만 네. 좀 여쭤볼게요. 혹시 다산 진거지구 쪽 한양수자 그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다산 진건이 새 아파트예요. 그죠? 예예. 좋아요. 새 아파트라 좋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산 신도시는 8호선이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않는 곳과의 격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진건지구 한양수자는 8호선에 들어간다고 듣기는 그러니까 했거든요. 역세권하고 역세권 아닌 어떤가요? 곳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 남양주에는 다산 신도시 말고 별내 신도시도 있고 제일 지금 큰 규모로 들어올 왕숙 신도시가 예정돼 있죠. 예. 공급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에 내가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처럼 미래 네. 가치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없잖아요. 네. 우리가 확실성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적은 데로 들어가자고요. 아, 이쪽은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적으면서 예. 나중에 미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곳. 그런 네. 곳을 제가 지금 방금 보유자금 한돈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광명 철산동 쪽이 좋다라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꼼꼼한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생각하셔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전화 한 통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저희가 거주 겸 투자로 네, 중림동하고 아현동을 한번 봤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중림동과 네. 아현동 또 두 곳 모두 좀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 같거든요. 네, 여유 네. 자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5천이나 5억대 정도. 네, 알겠습니다. 5억 5천, 5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네, 두 네. 곳 중 미래 가치가 더 좋은 곳 어디가 있을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중림동하고 아현동을 보셨는데 네. 네. 제 느낌상으로 여기서 어느 지역을 지금 보셨을지 느낌이 조금 오는데 네. 네, 중림동 어느 쪽을 보신 거예요? 중림동은 번지수가 399-1번지 쪽 봤고요. 399-1번지 쪽을 보셨고 아현동은 네. 715-2번지 정도. 715-2번지 2번지. 쪽? 예. 그러네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바로 두 곳이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두 곳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왜 봤을까 했더니 호재가 조금 있어요. 이 지역에.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보신 거죠? 거주 겸 투자라서 예. 조금 개발될 수 있는 데를 봤거든요. 네. 자, 중림동이나 지금 보신 중림동이나 네. 보신 아현동은 입지는 이미 증명된 곳이에요. 그죠? 네, 네. 바로 도심이고 역세권이고 또 네.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직주 네. 근접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여기까지 영향권이 충분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입지를 갖고 나무랄 데는 없어요. 그러면 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신 매물 두 개가 다 붙어 네. 있는 곳이에요. 같은 곳에. 그냥 네, 네. 행정동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두 동의 차이가 뭐냐면 현재 보신 중림동과 아현동의 차이가 뭐냐면 네. 공통점은 지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네. 두 곳 다. 그죠? 네. 중림동은 역세권하고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네. 아현동은 예전에 여기가 원래 재개발 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다시 이제 개발 사업 진행하려고 같이 현재 지금 아현 1구역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네. 그럼 지금 뭘 보신 거냐면 개발과 개발을 딱 비교하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개발과 개발, 즉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예. 내가 실거주자건 투자자건 이 네.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거. 물론 뭐 개발될 때 내가 뭐 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맞고 네. 그럼 기본적인 거 빼고 네. 시간이 상당히 부담 좀- 중요하잖아요. 아, 예, 예. 만약에 예. 두 곳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림동이
아현동보다 더 비싸요. 근데 시간이 훨씬 짧아요. 개발 완료되는 예. 시간이. 예. 그럼 중림동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시간이요? 근데 예. 중림동보다 아현동이 개발된 시간이 더 짧아요. 예. 그럼 아현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나는 거기서 계속 거주도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자금도 거기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두 지역 중에 지금 중림동은 역세권 개발하려고 지금 주민 동의서 걷고 있죠. 네, 네. 근데 아현동은 이미 동의서 다 걷었잖아요. 그렇죠. 다 걷었고 지금 구청에서조차도 여기를 지금 건축허가 제한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구역 지정을 아. 받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아현동이 지금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중림동하고 최소 2, 3년, 길게는 5년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5년 먼저 취하면 내가 그 5년 사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 두 곳 중에서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예. 아현동 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또 예. 가시면은 주택이 오래되고 거주하기 좀 불편한 면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몸테크 하시면 나중에 그게 다 득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가셔서 꼭 재테크,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통한 재테크 크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곳 모두 개발이 좀 기대되는 지역인데 시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현동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가까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어떤 투자를 하든지 조금 든든한 투자를 해야겠죠. 어설픈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든든한 투자를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컨셉은 10년이 든든한 부동산 투자를 한번 네.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지, 또 내가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요.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면서 여러분들께 돈 벌어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돈을 벌어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의 미래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지역과 물건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10년 동안 좀 든든한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10년이 든든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 부동산에서 7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한상담의 신샘입니다. 저희 극한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02-6676-0321번 전화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샵 8181로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더 많이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매번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6분 안에 몇 가지의 질문을 상담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바로 타이머 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산구 신계동 이편한 세상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단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신계동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용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용산이 비교적 주상복합 아파트가 조금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주거 전용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주한 지 10년 이내에 비교적 새 아파트고, 또한 지리적 입지가 요창공원역과도 가깝고 삼각지역과도 가깝지만은 바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코레일 그 부지가 있거든요. 개발해야 되는 부지. 그 용산 개발의 시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맞은편에 보게 되면
부지와 민족공원 먼저 개발을 하겠죠. 이렇게 용산의 다양한 개발 테마를 모두 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단 워낙 그런 호재들이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100% 투자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라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을 접근을 하셔야 이익이 조금 커질 것이고 실거주 목적을 겸한 접근이시라면은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1님인데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강동구 쪽의 소형 아파트, 지역 전망과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 알려주시죠. 네, 이 강동구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동에 있는 저층 주공단지들이 재건축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서 네.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입주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강동은 주거 상향 그리고 소득의 상향이 이루어지는 한 단계 전체적인 주거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강남 4구라고는 불리지만 강남 4구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조금 부족했던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고요. 또 하나 이 강동이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죠.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강남 3구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를 투자 지역으로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가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가서 이겨내는 장사는 없습니다. 지금 투자하실 때는 특히 그쪽 곳에 가서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되면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어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까? 그런 별도의 주거시장 외에 그러면 강남 쪽과 붙어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뭐 성내동이라든가 천호동 일대. 이 일대의 주거시장은 현재도 조용한 주거시장이지만 사실은 송파 생활권과 바로 접해 있거든요. 송파 생활권이라도 불리고요. 이러한 곳들의 소형 아파트를 조금 선택을 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도 중요시 되기 때문에요. 뭐 대려번과의 접근성, 또 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좀 눈에 띄는 이러한 시설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역 말고 소형 전문으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아파트로서 자산 가치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특화된 상품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사연 빠르게 보겠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신도림동에 남아있는 노후화된 그 공장, 그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저곳이요. 네. 이미 다른 곳은 아파트 단지로 많이 바뀌었고요. 참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10년이 벌써 넘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사업에 지금 7분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저기가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입지적인 단점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개발을 해서 일부 업무단지를 조성을 하고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족한 게 지금 뭐죠? 대단지의 새 아파트잖아요. 네. 이 딱 부족한 게 뭔지 딱 알고 있으면은 결국 여기도 새 아파트를 짓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투자해서 실익보다는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해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찬성 의견 드리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구로주공 2차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 구로동에 저기 주공 1차고도 2차고 같이 뭉쳐서 약간 섬처럼 고립된 입지를 조금 갖추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저곳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고립대면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된다라면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상당히 그곳의 복합 개발로 인해서 신호적 효과를 많이 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찬성이고요. 다음 사연 마포구에 상록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 상록 아파트가 아마 그 염리 3구역하고 기존의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 예전 한 10여 년 전에 재개발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딱 사이에 있는 걸 거예요. 아마 네. 염리 3구역까지는 바로 붙어 있을 건데요. 전형적인 실거주 단지로 많이 인기를 얻던 아파트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거주로서 많은 수요자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요.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가격이 되게 약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네.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순간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이후엔 또 이제 실거주도 안정화를 이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염리 3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하고 이 아파트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대명 루첸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기 호평동이면 그 평내 호평지구가 있는 곳인데요. 평내 호평지구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 역하고 산의 거리가 머네요. 네.
자, 많은 주거지가 있는 곳에서는 역과의 거리가 멀 때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네. 안 그래도 많이 역세권만 가도 아파트가 많은데 그래서 네. 저기는 그냥 처분하시는 것이 조금 좋겠다. 만약에 평리 호평 내에서 꼭 아파트가 필요한 거라면 역 주변으로 옮기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극한 상담 026676-0321번 전화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샵 8181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6분 안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 보내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전, 매도 전,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전망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동주 대표와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빠르게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지금 여유돈이 3억이 있어서 네. 그거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데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네. 성북구 장이동하고 광운대 현대 아이파크 쪽을 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투자로 하면 좋을지 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3억 원 여유 자금을 두고 장이 포레카운티와 월계동에 있는 아이파크 두 곳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네, 거주 생각 말고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 투자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 중 어떤 곳이 좀 미래 가치가 더 좋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게 네. 장이동에 있는 거는 지금 장인 뉴타운에 지금 1구역 그 입주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월계동 아이파크는 그 옆에 있는 광운대 아래쪽에 있는 입주한 지 이건 꽤 네네. 됐죠? 네네. 예, 구 아파트를 보신 거고.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새 아파트하고 월계동 아이파크를 보신 거예요? 돈이 3억에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맞추려다 보니까. 네네. 자,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 다 된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중에 오래된 네. 아파트가 스스로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면요. 새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걸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아, 네. 그래서 장인 뉴타운 내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장인 뉴타운 내에서도 좀 다른 구역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장인 뉴타운의 특징을 딱 보면 장인 뉴타운이 이게 긴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길게 형성이 조성이 되는데 보면은 뉴타운에 딱 눈에 띄는 곳이 역세권 쪽에 가까운 4구역 또는 이제 앞으로 또 입주를 해야 되는 뭐 5구역이나 7구역 이런 쪽이 조금 눈에 보여요. 근데 네네. 위쪽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나중에 동북선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장인 뉴타운 네. 북쪽으로도 이렇게 역세권 여기 하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네, 특히 동북선 같은 경우도 그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서울시 재정산업으로 전환이 돼서 네네. 사업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처리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입주하고 있는 걸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올해 9월이나 아니면 내년 또 앞두고 있는 5구역, 7구역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쪽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가격 차이가 더 상승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왜냐면 네네.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역세권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1구역도 좋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네. 1구역보다는 아예 뭐 4구역 쪽에 조그마한 물건 한번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입주하는 전세금하고 맞추려고 지금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시는 거면 5구역 또는 7구역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지역을 항상 볼 저는- 때는 그 지역에서 변화하는 거를 누가 빨리 잘 받아서 어떻게 내가 가격 상승한테 더 유리한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방향 잡아주셨으니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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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점이 예, 가장 예. 궁금하세요? 예, 저 엄마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엄마 아파트가 네네. 있는데 그게 한 15년 됐어요. 네.
그런데 자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팔으라고. 네. 그래서 팔아야 줄지, 보유를 해야 줄지, 언제 팔아야 줄지. 네, 그래서 음마 궁금해서. 아파트를 15년째 보유하신 거면 좀 네. 좋은 가격에 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2년 했다가 세줬어요. 아, 2년 정도 실거주를 하시다가 현재는 네. 세를 세를. 내신 상황이고 네. 지금 이미 뭐 수익을 내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마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왜 고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자꾸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자꾸 연락이 와서. 네, 자꾸 오고 왜 자꾸 연락이 올까요? 팔으라고요.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좋으니까 음. 이제 누릴 만큼 누리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팔으라고 연락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부동산에서 팔으라는 연락이 자주 올 때는요. 네. 내 부동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자주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서울에서 부동산 하면 제일 먼저 딱 상징적인 게 강남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강남 그럼 또 우리 대치동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죠? 또 강남의 중층 재건축 그럼 음아파트 딱 떠오르죠. 네, 네.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징성이 유지가 돼요. 그 음아파트 지금은 재건축을 안 해서 오래된 아파트고 헌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어봐요. 네. 그 인기가 얼마나 더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2년 거주하셨고 지금 새 났다고 그랬는데 예, 예. 다른 주택이 혹시 또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1주택이에요? 예, 예. 그럼 1주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혜택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네. 혜택을. 예. 이거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새 아파트 될 때까지. 내가 이거 팔아서 뭐 딴 거 정말 뭐 다른 거 할 거야. 그게 아니면 네. 새 아파트 될 때까지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 만약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만약 지금 팔았어 내가. 연락이 많이 와서요. 예. 그럼 나중에 또 음아파트 내가 사고 싶어. 못 사요. 못 사죠. 못 사잖아요. 그죠? 예. 팔지 말고 고이 갖고 계세요. 예.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미 상승을 했지만 추가 상승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저기 파리조티 이전에 신길 12구역 조합원 거를 사가지고 지금 33평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20년 2월에 입주인데 파리조티 이전에 샀기 때문에 요거를 입주할 때쯤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어도 8년 임대 등록을 하면 종부세를 내는지 파리조치 이전에 샀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는지 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팔 적에 8년 임대 등록하고 팔을 적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네, 세금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파리 대책 이전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길동에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길 12구역 저기 신길 센트럴 자이. 네, 신길 12구역의 센트럴 자이를 파리 대책 이전에 등기를 완료하셨는데 뭐 종부세나 양도세, 세금 문제가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파리 대책 이전에 이 12구역을 구입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럼 이게 지금 1주택이 아니셔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뭐 1주택은 아니에요. 그걸 투자로 샀거든요. 투자로요? 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따로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투자 목적이네, 순순히? 네.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예. 임대 등록을 해서 길게 끌고 가면 예.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이루어서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자, 일단 파리 대책은 파리 대책 때 2017년도 파리 대책 때는 1세대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이 생긴 거고요.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언제 바뀌었냐면 작년도 9.13 대책 때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할 거고 양도세 네. 중과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미 9.13 이전이시기 때문에 구입하신 네. 거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고 임대사업 등록하시면은요
네.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예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등록할 때 3층이니까 이하지. 예, 등록할 때 기준가 공시 가격이 네.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아, 6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6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나요? 네, 내셔야 돼요. 세제도 못 받아서. 아,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직 이게 네.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입주할 때쯤 돼야 이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가격을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어렵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면 임대 등록해도 종부세는 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시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면은 네.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네네. 예, 그렇게 그 판단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파리토치 이전에 샀기 때문에. 네. 드는 그거는 줄 뭐냐면 파리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1주택자가 네. 거주를 할 거냐 말 거냐,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거는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한 거고 네.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는 무조건 거주를 해야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그 혜택을 보겠다. 이때 기준은 공시 가격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종부세 혜택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좀 더 가까이서 자세한 부동산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도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직주 근접지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강동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입지 조건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곳이 이제는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곳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이곳에 없었던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뀜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과 세스코 등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이 조성이 예정이 되고 있고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단지로 탈바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동군의 최고의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부지에 유통과 판매, 복합 쇼핑센터, 연구단지, 호텔, 컨벤션 시설 등 복합 업무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를 비롯해서요, 국내 기업 약 100여 개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공이 되어진다면 확실한
강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 뛰어난 이 상일동 일대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와 복합 용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곳에는 4차 산업혁명의 관련 기업들과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체 약 200여 개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어진다면요.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첨단 엔지니어링 단지와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됨으로써 완벽한 직주 근접성이 바탕이 되겠고요. 약 5만 이상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 주거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내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지고 많아지면서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마곡이나 판교, 상암 등을 통해서 업무타운이 확장이 되면서 주변 부동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실히 보아왔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강동에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하철 노선이 연장이 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은 입지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서울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역의 종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두리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곳이 바로 이 강동이죠. 하지만 이 노선들이 연장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 8호선이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의 끝자락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8호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을 잇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역사가 신설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가치 상승 또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약 10만 이상 증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수요가 집중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 성공 투자의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권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강동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부족했던 업무 시설이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면서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춘 자독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 의견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일인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